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의혹과 관련하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 한 분이 제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8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기 바로 전날에 JTBC가 오후 8시 뉴스룸 시간에서 보도한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2016년 12월 8일자 JTBC 보도 내용을 들어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이 방송에서 김필준, 심수미, 서복현 기자가 차례로 등장하여 태블릿 PC와 관련된 허위 뉴스를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8일에 있었던 JTBC의 이 보도가 그 다음날 12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심수미 기자의 그 리포트를 다시 들으면서 아니, 저 기자가 사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맞나? 아니, 저 기자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까?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이날 뉴스룸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영태가 검찰 조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고영태의 진술이 검찰 기록에 남아있다.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시청자라면 기자가 검찰 기록에 있다고 하니까 아니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영태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고영태 진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고영태를 6번이나 조사를 하면서 고영태에게 최서원이 태블릿 PC 사용했느냐? 그거 아느냐? 단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 조서 제가 다 갖고 있고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검찰에서 이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 2016년 2월경에 그때 최서원이 자기 방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노트북 이게 출력이 안 된다, 프린트가 안 된다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노트북에 대통령 연설문이 올라있더라는 것이고, 노트북 화면에 올라있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출력하는 걸 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설문, 대통령 연설문이 노트북 화면에 보였다면 그 연설문 제목이 뭔지,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뭔지 그런 게 있어야죠. 검찰이 물어보지도 않고 고영태 진술도 안 합니다. 왜? 고영태가 본 게 고영태의 진술이 믿을 수 없으니까 검찰은 아예 고영태를 상대로는 태블릿 PC 이런 부분은 전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심수미 기자는 전 국민이 보는 그 뉴스룸 시간에서
고영태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고 그 진술 조서가 검찰에 남아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한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고영태의 검찰 진술 조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검찰을 사칭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그런 삼류 기자가 바로 심수미 기자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2016년 12월 8일에 이 JTBC에서 보도한 그 내용 가운데 딱 한 부분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내용 가운데 심수미 기자가 김의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리포트를 합니다. 김의겸 주장이 뭐냐?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JTBC는 태블릿 PC를 주워온 게 아니라 받았다 하는 그 김의겸 기자의 말을 심수미 기자가 바로 그거 전혀 허위고 음해하는 세력의 모함입니다 하는 식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의겸 기자가 2016년 11월 2일 날, 그러니까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최초 보도한 게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그 일주일 뒤에 김의겸 기자가 오마이뉴스 TV의 팟짱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은 조금 더 길게 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이 태블릿 PC 특종은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태블릿 PC가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온 걸로 이렇게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요. 네.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예.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주워온 게 아니라 받은 것이다 하는 이 김의겸 기자의 이 발언이 시중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 11월 2일입니다.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김의겸 기자가 받은 거다. 이게 언론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송석기 앵커가 심수미 기자 부른 자리에서 사실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심수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취재팀의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우선 태블릿 PC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JTBC에게 줬다라는 것이 일부 극우 사이트 이용자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같은 주장을 펴지 않았나요? 하지만 누군가 줬다는 건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이는 아마도 저희 보도에 이 정치적인 배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태블릿 PC의 진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태블릿 PC의 진실은 규명해야 됩니다. 김의겸과 심수미는 둘 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김의겸은 전직 언론인이고 심수미는 현직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현재 청와대 대변인이고 심수미는 현재 JTBC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청와대라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김의겸과 심수미를 그 청와대 춘총관에 그 초빙해가지고 저 태블릿 PC 입수 경위 그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진실을 얘기해 달라라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두 번째로는 한국 언론 학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국 언론 학회가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언론 학회가 나서가지고 김의겸, 심수미 두 기자 불러서 공개청문회 가져야 됩니다. 온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니까 불러서 한국 언론 학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서도 이제는 김의겸과 심수미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기존 정당에 특히 야당 한국당 같은 데는 지금 기대할 게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태극기 시민혁명이 유일하게 이 정권에 대항하는 수단입니다. 태극기 혁명에서 심수미와 김의겸을 불러내서 진실을 밝히라고 충원을 해야 합니다. 비록 암울하긴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블릿 PC의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태블릿 PC의 진실이 드러날 때 20대 젊은이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과 그동안 허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인맥들, 그 인맥들이 청와대, 검찰, 법원, 소위 권력기관의 핵심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청와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인맥들도 숨어있던 윤석열 인맥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윤석열 사단이 잘못하면 내년 1월에 예정된 법관 인사, 대규모 법관 인사, 그리고 2월에 예정된 대규모 검찰 인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세력, 엄청난 그러니까 세력이 된 겁니다. 그들의 세력을 곳곳에 포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